외국인들이 최근에 TSMC 팔아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 우리 두 종목은 샀거든요. 꿈의 주식은 원래 회복이 느려요. 한번 충격을 받으면. 이것도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시장이 돌면 일단 다 움직여요. 시장은. 처음엔. 지금 우량주와 관련해서 그래 나는 정말 제대로 투자해보고 싶어서 우량주를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600만인가요? 600만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분들이 들으면 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한국 증시는 안 된다 이런 분들.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뭐 그렇게 작년에 좋다 해서 오르던 주식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또 신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고민이란 말이죠. 이 주주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현안이고 중요한 문제니까 그냥 뭐 제 생각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삼성전자의 문제는 조금 요새 이제 느끼는 게 대만의 TSMC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생산의 메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TSMC 팔아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 우리 두 종목은 샀거든요. 좀 희한해요. 네. 이렇게 빠지는데도 네. 하이닉스는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도 거의 보합 정도로 끝나고.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함부로 못 손대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다른 파생에 자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그러니까 연속해서 못 가고 멈칫하고 또 자기네 그 파생 해결하고 또 멈칫 가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추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일단 추세가 바뀌었어요. 하락 추세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곧바로 상승으로 간다라고는 아니 그냥 막 계속 쳐올라간다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지만 일단 51,800원 부근에서 일단 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일봉만 보고 뭐 얘기하지만 다른 이제 PNF나 뭐 삼성전환이나 이런 거를 다 동원해서 보면 극적으로 이게 돌려 세웠어요. 이게 한번 돌았으면 쉽게는 안 무너져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문제는 뭐냐. 이게 어느 속도로 회복이 되느냐. 나 이거 뭐 10만원 가까이에 샀는데 이거 언제 이게 돼서 되느냐. 그거는 사실 이제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상승의 그 최고점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외국인들이 이거 지금 반도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환율 올랐죠. 네. 주가 빠졌죠. 그러면 이거 5만 원 미치로 계산 나올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얼마나 싼 거예요. 그런데다가 앞으로 경기가 암만 나빠진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무슨 이익이 줄고 뭐 늘고 이러는 거지 이게 적자라는 기업도 아니고 진짜 돈 많이 버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대만의 TSMC보다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낫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물려서 보면 매일 집중적으로 이쪽은 외국인들이 벌써 시월 들면서 계속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에서 이게 8만 원을 넘어서 간다 이러면 벌써 수익률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또 외국인들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가 저점을 찍고 향후에 바로는 아니지만 장이 막 좋아지면 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살 수 있는 게 뭐 이런 시가 총액이 큰 랭킹 높은 것들 살 수밖에 없죠. 그럼 막 할 때 우리가 막 달라들으면 또 우리한테 던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쌀 때 우리 다 던지잖아요. 지쳐서. 네. 그리고 그걸 받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비쌀 때 또 이제 팔게 될 거고 우린 또 결국 비쌀 때 그걸 사는 이게 또 악순환? 하여튼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그래서 뭐 이건 어차피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뭐 연기금 같은데도 그 얼마나 연기금 욕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제가 니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근데 사실 연기금이 뭐 주식시장 살려주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 내부 룰에 의해서
그때 재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한국물 커지니까 그걸 이제 잘라낸 건데 오히려 이제 그게 좀 잘한 거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빠지면 이제 살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냥 그런 데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외국인도.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문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 가치와 미래 가치의 혼합에서 그동안은 미래 가치를 많이 쳐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뭐 경기가 이렇게 나빠진다며. 그럼 어느 천년에 이 경기가 좋아져 갖고 얘네들이 장사 잘하게 되려면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어려움을 겪다가 터닝해서 뭐 내년에 시장이 좀 좋아진다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가장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이 꿈의 주식은 원래 회복이 느려요. 한번 충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얘기하시는 태조 이방원 이것도 뭐 말씀드려야지 되는 것 같은데 많이들 그게 또 하나 물린 게 태조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반도체주 정말 끝없이 안 좋은 뉴스들과 함께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그동안 그 사이에 올랐던 이 태조 이방원 주식들이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버티면서 조금씩 오르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또 쫙 내려오면서 키 맞추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많이 거의 그러니까 물려 있어가지고. 태조 이방원에서 이제 태양광, 조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실적 말씀을 드린 게 2차 전지는 조금 다르게 취급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걔네는 뭐냐면 실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방산이나 원전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내는 거지 통장에 돈 찍히냐 이거가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렇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좀 끝나면 좋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나면 방산주도 힘 못 써요. 그 방산주는 이제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그냥 테마성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지속적으로 큰 매출이 담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출 담보도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큰 산업이 폴란드 하나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근데 이제 세계적인 불황이 오니까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는데 뭐 불황 때문에 살림이 어려운데 뭐 국가가 무기 사자고 그러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들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탱크나 K9 자주포 우리가 주로 만드는 재래식 무기들이 폴란드 같은 인접 국가 말고 저 뒤에 빠져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전 뭔 소리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긴 뭐 우리가 삼성전자 9만 원대 산 것도 좋아. 근데 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 네. 실적이 또 뒷받침돼주는 그때 들어가서 다 물린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고 외국인도 선별적으로 지금 사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거고 이제 제일 또 하나 문제가 또 거기에 뚝 빠져나와 있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언젠가 제가 그 올 초라고 기억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현대차는 처음에 이미지 메이킹이 실패했다. 전기차로에.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나오면 얘네 뛴다. 그래서 이제 한번 뛰어서 움직였다가 이제 지금 막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는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굉장히 치명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막 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원전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난 때문에 이거 신재생 에너지, 우리는 뭐 신재생 쪽으로 좀 구분을 좀 하고 있으니까, 친환경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커지지 않겠냐. 그러나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거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분류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워낙 힘드니까. 에너지 때문에 워낙 힘드니까 그렇게 된 거지. 결국은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80%가 원전인데도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전은 얼마 지나면 이게 노후돼서 그것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른 발전이랑 틀려서 잘못하면 이게 그 뭐 엄청난 사고가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전을 수출하고 원전을 하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이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같이 미치세요. 원전 그러면 그냥 같이 미치세요. 그래야만 버틸 수 있다. 아니 그냥 같이 미쳐서 가는데 먼저 정신 차리셔야 된다. 그거를 꼭 정하고 하자.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슈가 하나가 터지면 일단 관련되건 관련 없건 일단 다 떠요. 시장이 흥분하니까. 근데 그랬다가 한번 쿨다운 되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사람들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을 해요. 정말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주시장에서 약간 이제 그 변화의 흐름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난 몰라. 그래서 안 하면 그러면 돈을 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전은 그냥 우리 수출 많이 해서 뭐 하고 뭐 했어요. 막 할 때 그냥 갔다. 그랬다가 먼저 내리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좋다 할 때. 네, 무슨 얘기냐? 트레이딩 하시라. 이거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역시 테마주의 성격이다. 쌓아가는 그런 게 아니다. 네, 참 그렇군요. 근데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고. 조선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조선도 지금 조선이 이렇게 된 게 에너지잖아요.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그 LNG선의 세계 80% 우리가 다 수주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되는 한 이해도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종식되고 또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됐을 땐 조선도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죠. 조선이 이젠 달라졌어. 뭐 이렇게만 계속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말을 바꿔도 돼요. 이게 무슨 이데올로기 싸움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가 비싸고 그러니까 LNG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이 힘이 실리지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조선은 에너지 가격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구조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이것도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하나의 큰 이슈라고 보셔야지. 이제 뭐 오랜 어려움을 짚고 이제부터 조선이 날아갑니다. 이거는 좀 무리한. 나중에 날아갈 상황이 뭐 또 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로인가 투자의 논리로 좋다 한 그 마인드를 중간에 바꾸기가 혹은 그 좋다고 생각했던 거 그러나 여기서 팔아야 돼 이거를 결정짓기를 참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이제 손절이 것 같아요. 어렵죠. 근데 사실은 주시장에서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아닐 때는. 그래서 군자 표변 이러잖아요. 표범처럼 변해야지. 여기서 의연하고 이러다간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당분간 진행된다면 더더욱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일본 이제 무비자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 항공주들에 대해서 엔데믹 소위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쭉 커졌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야말로 이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저는 이런 게 뭐 엔데믹 이렇게 탁 터졌을 때 그거 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그냥 사세요. 왜냐하면 주시장에서 남들이 뭘 사나를 보고 있다가 사면 같이 사야 되는 거니까 얼른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 나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못 갔고 그동안에 2년 7개월 동안 일본 무비자로 못 갔고 뭐 가면 또 막 코 쑤시고 이래야 되니까 안 갔고 뭐 그랬는데 이거 안 했다니까 코 쑤신다. 이거 저 검사? 네. PCR 검사? PCR 뭐 그냥 우리 얘기대로 그냥 하시자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탁탁 듣기 쉽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 그런 거 안 해도 옆날 그런데다가 앵화가 저렇게 바보짓 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가자. 그래서 그렇죠.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그걸 왜?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일본은 그런 이제 여행 수지 막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앵화 그쪽을 좀 커버를 해보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와 막 이러는 이유가. 그런데 경기가 계속해서 나빠지면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영끌해서 막 아파트 사고 막 했는데 금리 더럽같이 올라가지고 이자는 계속 내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여행 계속 가겠어요? 지금은 못했으니까 한번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반짝은 가능하니까 반짝 매매는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잘러 가면서 각오 실력과 그 각오가 되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대신에 얘는 지구력이 없다. 그거는 꼭 아셔야 된다. 그걸 감안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하락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락장. 이 하락장의 특성,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그 투자자, 이미 기존에 투자한 분이라면, 혹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하락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락장이 이제 다 무섭고 겁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열어보기도 힘들고 나 몇십 프로 깨졌어 이거 계산기 두드리기조차도 힘들어요. 요새는 증권사가 너무 또 친절하게 얼마 깨졌다고 옆에 계산까지 해주니까 끔찍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때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그런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여태까지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좋은 거를 줬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움을 가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 그 준비를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제 어려움을 끝내려고 한다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는 지표들을 매일 체크해 가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실제로 그 상황이 오면 나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겠다. 라는 가상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아, 그게 오면 나는 요렇게. 그다음에 안 했던 채권 ETF도 좀 해보고, 뭐, 요렇게. 그거를 요런 식으로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겨울 출 거예요. 출 것 같아요. 근데 뭐 겨울 다음에 봄이잖아요. 네. 겨울 다음에 다시 가을 갔다 또 겨울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멘탈 관리도 되고 또 실제로 시장이 터닝 시그널을 줬을 때 좀 시장에 잘 적응해서 내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가상의 포트폴리오 또 그런데 관련되는 상품들 이런 거 많이 좀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장이 약세장을 벗어날 때 어떤 주식을 들고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우리 돈을 버냐, 얼마를 버냐, 수익률에 또 연관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많은 분들, 뭐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 이제 그렇게 오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건데, 뭔가 이렇게 종목가리 타기를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다 빠졌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낙폭 과대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낙폭 과대 성장주 쪽을 가장 먼저 튈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벗어나는 그 지점에서 가져야 될 주식.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돌면 일단 다 움직여요. 시장은 처음엔 무조건 움직여요. 왜냐하면 다 빠졌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게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거는 버티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런 시그널이 우리한테 줬을 때는 전체가 다 뜨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2년 전에 뭐 사요 이러면 삼성전자 카카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게 뜨면서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하지 말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내 돈 갖고 남이 좋아하는 거 사는 행위니까 그때 되면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남들 다 좋아하는데 난 계속 이거 살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시장은 그런 데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지금은 뭐 제가 제 판단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잘 짜졌을 거예요. 다 우량 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좋았던 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은 다 뜨면서 시장이 이제 말을 해줄 거예요. 얘는 힘이 들어. 이제 얘는 더가. 뭐 이런 거가 이제 정해지니까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시장이고 많은 분들이 진짜 밤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민이 많은 시점들인데요. 하여튼 오늘 또 우리 한세고 당주님 말씀을 듣고 이 전체의 어떤 주식 시장의 흐름, 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리라 좀 미리 생각하시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고 당주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